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깜짝 놀란 기업들의 다급한 행동들이란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로 인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해오던 일본 회사들이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니클로의 경우 한국 유니클로에서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마친 후에 추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발언이 나와 여론의 문매를 맞자 한 차례 사과를 했지만 이렇게 추가 사과를 검토한 배경에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지적과 일부 네티즌들은 급속한 매출 급감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매출이 감소한 원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니클로가 세일 기간을 일주일 정도 연장한 것 같다면서 실제 매장에 가보면 예전보다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것은 맥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트나 편의점 등의 통계로 보면 40% 이상 일본 맥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한 주류 회사에 근무한다는 네티즌은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창구를 통해서 최근 전 사원이 각자 일본 맥주를 한 박스씩 사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수입사 본사에서 공문이 왔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위 제품 밀어내기를 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재고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반품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맥주뿐 아니라 라멘이나 일본산 소스, 조미료 등도 매출이 급락해서 불매운동 제품군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매운동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산 제품을 찾아내고 공유하는 과정이 SNS 등에 확산된 게 원인이라 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그 징후가 매우 뚜렷한데요. 하나투어는 1100명, 평균 예약률에서 8일 이후에는 5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모두투어는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데 예약률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도 큰 타격이지만 현재는 기존의 예약자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파크 투어, 위메프 등에서 실제 일본 항공권 취소율이 평소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일본이나 국내 수입사 혹은 합작사 등에서 전혀 이러한 국면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음에도 한국은 오히려 아베 집권 이후에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 일본 브랜드들도 더욱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리스크는 상관없는 무풍지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협력사 혹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일부 매장들은 백화점의 주요한 자리 등을 차지하거나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했고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수많은 매장들 혹은 투자해놓은 협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며 현재는 어떠한 조치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 과연 이러한 흐름이 바뀌게 될지 아니면 더욱 강공으로 일본에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최고조를 지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유럽 주요국들이 봉쇄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등 아직도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가 완화되자 바이러스 전파율이 상승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봉쇄 완화 이후 감염률 다시 높아진 독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독일 로베르트 코히 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는 1.0으로 이달 초 0.7에서 상승했다.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평균 몇 명에게 옮길지 나타내는 수치다. 독일의 재생산 지수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한 뒤 상승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독일 정부가 봉쇄 출구 전략을 제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위생조치 유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소규모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대형 자동차 대리점, 자전거 가게, 서점도 문을 여는 것이 허용됐다. 로타르 빌러 RKI 소장은 재생산 지수의 수치는 1 미만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것이 큰 목표라고 강조한 뒤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검사 역량 등과 관련한 수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빌러 소장은 그러면서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집에만 있자고 했다.
CNBC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날 독일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5만 8,758명, 6,126명이다. 독일의 사망자 수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프랑스 확진자 수는 약 16만 6천 명으로 독일과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2만 3,327명으로 더 많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사망자도 2만 3천 명 이상이다. 정상화 계획 내놓는 서유럽, 러시아는 신중. 최근 유럽에서 봉쇄 조치 완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프랑스는 내달 11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을 제외한 점포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약국 또는 식료품점 등을 제외하고 영업을 불허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허용 여부는 6월 2일 이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5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또 공공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포 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다만 5월 11일까지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보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스도 같은 날 다음 달 4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봉쇄령 완화 계획을 내놨다. 서점과 미용실 등 소매 점포는 일부는 5월 4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학교는 5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탈리아는 5월 4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사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스페인은 지난 26일부터 어린이의 외출을 하루 1시간 보호자의 보호하에 허락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외출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된 기한은 다음 달 11일이다. 최근 러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러시아 내 누적 감염자 수는 9만 3천여 명으로 중국과 이란을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각 상황에 맞춰 5월 12일 이후 외출 제한령을 단계적 완화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를 비노동 기간으로 규정하고 모스크바 등 전국 각지에서 엄격한 외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세계가 한국이 최고라고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게 뭐야?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마치 꼴찌로 도착한 육상 선수에게 1등상을 안겨준 느낌이랄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니 젊은이여 분노하라 안녕들 하십니까 국뽕우는 하며 스스로 툭하면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대체 그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답은 코로나 사태다. 코로나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다. 선진국으로 선망하던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보라하고 있다. 서구 나라들이 날마다 신종 코로나로 수천 명씩 죽어가고 죽은 시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에 한국을 갖다 대보라.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런데 그 선진국들이 코로나에 우왕좌왕하면서 의사가 의료용 마스크가 없어서 면 마스크를 쓰면서 진료하고 병상이 없어 위중한 환자가 집에서 죽어가고 사람들은 사재기하여 마트가 텅 비고. 한데 우리나라는 국민과 의료진의 영웅적인 분투로 코로나를 제압해가는 중이다. 이런 나라가 없다. 한국은 어디에 내놔도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에는 사재기도 없고 마스크도 모자라지 않고 의료진이 척척 진단 치료를 해주고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나 소독제가 공공재로 놓이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감염자도 크게 줄고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다. 뿐인가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한국의 면봉, 진단키트, 방호복을 보내달라며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날마다 백을 쓰고 있는 중이다.
세계에서 머리가 좋다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법을 따라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 BTS가 세계를 열광케 한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자주하고 있던 때에 이미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서야 코로나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마치 고래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숨을 쉬려고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를 때처럼 한국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입을 모아 한국을 찬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 관련 제품들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공산품 할 것 없이 한국제라면 세계인들이 베리 굿한다. 넘버원 코리아 라며 손가락을 쳐든다. 세계에 한국 신드롬이 번지고 있다. 세계인의 이런 환호에 오히려 우리가 어리벙벙하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한국은 국민 모두가 영웅이 되었다. 코로나와 분투하는 당국과 의료진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미루는 판에도 우리는 선거를 실시했다. 세계가 한국을 보며 놀라고 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빨리 안 되고 세계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 상태에 있게 된다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코로나 도피처로 삼아 몰려오게 될지도 모른다. 홍수가 나면 높은 지대로 대피하듯이 말이다. 한국에 가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걸려도 즉각 치료해주고 볼 것도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자 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나라가 결코 헬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딴 소리는 불평꾼들이 말장난한 것을 언론이 바이러스처럼 유행시켜 국민에게 상처를 준 국가에 대한 악플이었다. 아니, 세계인이 한국을 재발견하고 한국제라면 무조건 믿고 구입하고 세계의 정상들이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 비하하는 족속들은 이참에 크게 반성할 일이다. 이제 한국 제품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펜 같은 식으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코리아 메이드라고 써야 할 것 같다. 한국제 하면 알아줄 정도로 세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데도 헬조선 같은 소리를 하며 자기 비하나 하고 있을 텐가.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살만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라. 한국 말고 다른 나라가 눈에 보이는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를 한국에 모셔오려고 야단이다. 우리는 여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에 살고 있다. 마스크 자체가 살균 기능을 가져야만 온전히 마스크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즉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담은 살균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다.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난 우중구 메디파이버 대표는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은 채로 살아서 증식할 수 있다며 외부에서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이처럼 마스크 표면이 바로 바이러스의 온상인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몇 번은 만지게 돼 있다며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전문가마다 마스크 착용 권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 대표가 마스크에 집어넣은 건 꿀이었다. 우 대표는 구리온이 들어간 마스크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보니 진짜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다며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국가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병원성 H1N1 바이러스가 5분 이내에 99.9% 불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디파이버가 마스크 재료로 자체 개발해 생산 중인 구리온 결합 고분자 섬유 CAZ는
분자구조상 구리온을 섬유 표면에 이온 결합한 섬유 재료다. CAZ 원단은 그 자체에 구리온이 흡착돼 있어 세탁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다. 불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 대표는 우리가 만든 살균 마스크는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원단 자체의 필터 기능도 KF80 수준은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섬유 제품 국제공인 시험 검사 연구기관인 KOTITI로부터 CAZ 원단의 인체 몸해성도 확인받았다. 우 대표는 이처럼 구리가 들어가 자체 살균 기능을 가진 마스크 제작에 성공한 뒤 블루 마스크로 명명했다. 원단에 흡착시킨 살균 기능을 가진 구리온의 색깔이 옅은 파란색이기 때문이다. 구리온의 살균 효과는 학계에서 이미 입증됐다. 밀양동장용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온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파괴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를 분해해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한다. 밀양동장용이란 밀양의 금속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이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순,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밀양동장용 현상이 발생한다. 이 중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구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마스크 수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산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블루 마스크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 대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라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아예 모든 주민이 블루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 중이다. 우 대표는 현재 마스크 기준 월 200만 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원단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를 통해 5월 초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